이번 영상은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소형 SUV 셀토스 출시 전 분석 영상입니다. 셀토스의 경우 SP 시그니처 컨셉카에서 거의 바뀌지 않은 유려한 외관, 코너보다 큰 차체, 렌더링을 통해 공개된 세련된 실내 등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델일 것 같네요. 셀토스의 사전 계약은 6월 20일이라고 하고 7월 중순에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하죠. 공개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아직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토스의 예상 크기와 주요 사양, 가격 등을 출시 직전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출시가 임박했지만 셀토스의 정확한 재원 수치나 크기는 공개되지 않았죠. 차의 크기는 공간, 차의 급, 즉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 차량 목록에 셀토스가 니로와 스포티지 사이에 표기되면서 셀토스가 니로보다 비싼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니로가 스포티지랑 시작 가격이 거의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진행에 앞서 우선 외관 디자인은 어차피 스파이샷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전면부와 측면부의 경우 그릴 패턴이나 범퍼, 하단 안개 등 정도를 제외하면 SP 시그니처 컨셉카와 거의 동일하죠. 심지어 휠도 동일합니다. 다만 후면부의 경우는 컨셉카보다는 렌더링 이미지를 반영한 듯 하네요. 외관 디자인의 경우 이미 실차 사진도 많이 보셨고 이전에도 간략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셀토스의 재원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올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즉 휠베이스는 코나와 같다고 하죠. 아무래도 코나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이다 보니 휠베이스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셀토스와 베뉴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베뉴는 셀토스까지 포함해서 현재 공개된 기아의 SUV 중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프라이드를 기반으로 만든 스토닉보다도 작죠. 반면 셀토스의 경우 베뉴와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의 코나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실상 베뉴의 상위 등급의 차이입니다. 즉 베뉴는 스토닉과 셀토스는 코나와 비교해야 맞겠네요. 심지어 차의 전체 길이, 즉 전장은 코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죠. 육안상으로도 그렇고 유출된 사진이나 기아 SP 시그니처 컨셉카의 리어 오버행의 경우 코나와 비교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생각보다 전장 차이가 꽤 많이 나겠네요. 코나보다 소폭 큰 쌍용의 티볼리 기본형과 비교해 보아도 꽤 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티볼리 에어에 더 가까울 듯 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기존의 코나보다 크고 스포티지보다 작은 SUV라고 하면 기아의 하이브리드 SUV 니로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니로와 셀토스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우선 얼마 전에 니로나 셀토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셀토스가 니로보다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 봤을 때는 니로보다 비쌀 것 같진 않은데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하고 글을 몇 개 봤었는데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차량 항목으로 들어가면 차량 목록이 있죠. RV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토닉, 소울, 니로, 셀토스, 스포티지, 소렌토 순으로 차량이 나옵니다. 셀토스가 니로와 스포티지 사이에 있죠. 그렇다는 것은 셀토스가 니로보다 윗급이냐? 그럼 니로보다 셀토스가 비싼 것이 아니냐? 니로 시작 가격이 2,400이 넘는데 그러면 셀토스는 도대체 얼마라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온 얘기인 것 같네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니로보다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차량 목록을 좀 더 보죠. 스포티지 다음에 소렌토, 그리고 모하비 다음으로 카니발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카니발의 시작 가격은 모하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니로도 스포티지보다 싼 차가 아니죠. 즉 차량 목록의 순서가 뒤에 있다고 셀토스가 니로보다 비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사실 니로는 하이브리드 차라는 것, 심지어 휠베이스가 스포티지보다도 긴 차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코나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셀토스가 니로보다 비쌀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렇다면 대체 왜 니로와 스포티지 사이에 셀토스를 넣었을까요? 제가 볼 때 차량 목록의 순서는 전장, 즉 차의 전체적인 길이를 기준으로 정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셀토스를 빼고 전장을 따져보면 딱 맞죠? 따라서 조심스럽게 셀토스의 전체 길이, 즉 전장이 니로보다 길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셀토스를 놓고 기아 자동차에서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고 하고 있죠. 아마도 전장을 니로보다 소폭 길게 가져가서 차량 가격의 정당성과 마케팅 포인트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셀토스가 니로보다 크다고 해도 셀토스의 휠베이스가 코나와 동일한 수준, 즉 니로보다 100mm나 적은 수준이고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보면 코나나 티볼리 같은 경쟁 모델이 아닌 오히려 니로나 스포티지 같은 자사의 상위 차종 판매량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니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봐요. 니로의 전장이 4355mm이기 때문에 셀토스의 전장은 4360mm에서 많아봤자 4380m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셀토스의 차체가 형제차인 코나보다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아직 실차를 타볼 수 없기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했듯이 휠베이스는 코나와 동일하죠. 아무래도 차의 탑승 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2열 레그룸에 있어서는 코나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딱 떨어지는 예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티볼리 에어도 2열 레그룸은 티볼리 아머와 동일하죠. 셀토스의 경우 2열 레그룸에 있어서 물론 조금 개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나와 크게 차이 날 것 같진 않네요. 다만 전고가 높아지는 만큼 개방감 측면에선 좋을 수 있겠죠. 아마 늘어난 전장은 트렁크 용량에서 강점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적재 용량이 중요한 SUV라는 점, 소형 SUV의 주요 타겟층이 본격적인 패밀리카로 활용하기보다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 혹은 어린 자녀를 가진 3인 가구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트렁크 용량 개선이 더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니로와 비교해봤을 때 2열 공간은 니로가 더 좋고 트렁크 용량은 셀토스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일 것 같네요. 다음으로 셀토스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항들을 경쟁 모델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코나와 티볼리 정도가 있겠죠. 니로의 경우 가격대가 조금 높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차라는 점, 휠베이스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우선 내비게이션, 즉 센터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가 8인치, 이번에 나온 뷰티풀 코람도의 경우에는 9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죠. 셀토스의 경우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심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같은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코나에 비해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클러스터의 경우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를 봤을 때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인치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코나와 비교했을 때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경쟁 모델인 티볼리 페이스 리프트 모델에서 블레이즈 콕핏을 통해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제공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살짝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렌더링 이미지를 볼 때 소울 부스터에 적용되었던 사운드 무드램프도 적용될 것 같죠. 물론 수입차의 앰비언트 라이트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봅니다. 야간에 볼 때 경쟁 모델 대비 실내 고급감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역시 렌더링을 보면 클러스터의 차간거리 설정 화면이 있죠. 셀토스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코나와 베리뉴 티볼리 모두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지원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경쟁 모델 중 유일하게 반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될 것 같죠. 마찬가지로 경쟁 모델들은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전반적인 지능형 안전사양이나 편의사양 같은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소형 SUV보다는 니로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옵션을 탑재하고 나올 것 같네요. 후석 대화 모드나 후석 추천 모드도 지원한다고 하죠. 사실 그 급의 차에서 필요한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니로에 없는 사양들도 들어갈 정도로 옵션 측면에서는 동급에서 가장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셀토스의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겠죠. 사실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예상해보자면 가솔린 1.6 터보 모델 기준으로 시작 가격은 190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나의 시작 가격이 1860만원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셀토스의 경우 코나와 휠베이스는 동일하지만 전장이 더 길어진 차이입니다. 티볼리 에어와 아머 가격 차이가 90만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셀토스와 코나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코나 대비해서 기본 사양에 지능형 안전사양을 추가해주고 더 큰 크기를 강조하면서 100만원 정도 비싸게 출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나보다 옵션이 좋아진 만큼 풀 옵션 가격에서는 코나보다 상당히 비싸지지 않을까 싶네요. 덧붙이자면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많이들 바라시는 것 같죠.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혹시나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는 언급은 없죠. 솔직히 기아에는 현재 니로라는 나름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SUV가 이미 있기도 하고 셀토스의 경우 니로와 최소한 비슷한 크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판매 간섭을 우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출시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니로의 풀체인지가 다가올 무렵은 돼야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정확한 재원이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 많이 포함되었던 것 같네요. 조만간 셀토스의 정확한 재원이 공개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